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고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사실 너무너무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나스닥이 5%나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네. 한 최근 2년 새에 가장 큰 낙폭인가? 그러던데요. 그래도 아침에 보고 네.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고 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숫자를 보다 보니까는 네. 좀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좀 다시 봤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체크 포인트는 그래서 이러한 물가와 그리고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사실 어느 쪽에서는 설레발을 치면서 이 CPI 앞글자 숫자가 7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며 다음 주 그러니까 75bp는 기본으로 인상 가져간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에 더 힘이 네. 실렸어요. 그러니까 75bp 인상 가능성이 더 작아지고 100bp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네. 이게 일주일 정도 남은 FOMC 회의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차근차근 보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예상의 CPI가 상당히 낮을 거로 봤는데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좀 꺾이긴 꺾였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좀 놀란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좀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8월 CPI가 8.3 나왔고요. 이게 8.1이 컨센이었고 8.1 이하로 막 7.9까지 보는 시간도 있었다 보니까는 상당히 기대했던 건데 이게 지금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근원 기준이 그 코어 CPI 같은 경우도 6.3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전달 5.9보다 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확 꺾일 거로 봤던 건데 확 꺾인 건 아니고 그냥 꺾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실망한 건데요. 근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가솔린 같은 에너지 가격은 쫙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 이 거주지가 좀 그 거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거비하고 음식료 관련된 식품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 어떤 CPI가 많이 꺾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CPI를 그 어떤 인플레 주도했었던 에너지 가격은 꺾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목표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 주거 비용이라든가 식품 값이 올라가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옥수 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금 예상보다 안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에너지 값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어떤 100bp 인상 가능성 이게 지금 하루 만에 34%가 올랐습니다만은 원래 8월 CPI 데이터는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응되지 않고요. 11월 달에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당장 다음 주에 100bp 인상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일주일 앞으로 하 있고 지금 이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다음 주는 75bp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달은 없고 11월 달에는 원래 계획이 50bp, 그러니까 이달에 75bp하고 50bp를 내려오는 거였는데 11월 달에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가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되면은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연말 기준 지금 4% 이상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컨센의 변화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5% 이상 빠졌다. 굉장히 좀 그 오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미중 갈등 요소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8월 CPI 데이터는 11월 회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도는 약간의 좀 약세.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 때처럼 잭슨홀 미팅 때도 잭슨홀 미팅 전에는 빠지다가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올랐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부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반등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11월 달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아직 9월 달 데이터, 9월 달 지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 데이터는 나오지도 않았고 10월 달 데이터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9월 달 데이터에서 유가를 보면은 아직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10월과 11월 달에도 CPI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때문에 주가 미리 빠진다? 너무 좀 과한 하락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시장은요, 오히려 어제 급등했을 때
내가 주식을 못 샀고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담아두는 것이 가장 좀 유리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종목 두 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웰크로난텍인데 네. 어제 저희가 마침 리뷰를 했고 네. 오늘을 넘어갈까 했는데 갑자기 저희 방송하기 한 30분 전부터 네. 주가가 더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은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딱 이 거래일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이제 시장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오늘은 시장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했지만 오히려 급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 웰크로난텍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그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한테서 또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웰크로난텍 같은 경우는 지금 MBR 농축 설비 30%를 국내 시장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말씀드리면서 자 목표가 5,500원까지 어제도 리뷰를 해드리면서 가져가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TLB를 보게 되면은 오늘 시장 하락과 같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양봉으로 올라서주고 있죠. 실제로 저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서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TLB, 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기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달 말에 있을 인텔의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이 차세대 CPU죠. 바로 이제 이 사파이어 리그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TLB는요, 조만간 전고점을 좀 돌파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겁먹지 말고 편하게 좀 홀딩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저는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기회를 보시고 오히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빠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9월달, 10월달에 지금 좋은 내용 나올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현덕의 덕분에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CPI로 본 수혜주다. 네. 이거는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는 것과 관련한 수혜주인가요? 그렇죠. 요거는 종을 한번 또 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왜냐하면 CPI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렇죠. 놀랐을 텐데 오히려 지금 예상보다 높은 CPI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앞서 제가 CPI 분석해 드릴 때 오히려 예상보다 높았던 비용이 주거 비용과 식품 가격이라고 그랬죠. 식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었고 지금 어떤 수확이 안 되고 있죠. 근데 미국의 옥수수 수확 전망치가 10년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곡물이라든가 이런 상품 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막혔던 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상기 현상 때문에 지금 재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옥수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바로 미국 이야기인데 미국 농무부에서 월간 세계 농업수급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2022-23 시즌을 보게 되면 옥수수 재고 전망치가 13억 8,800만 부셀에서 12억 1,900만 부셀로 10% 이상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 세계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줄어든 어떤 그 곡물을 미국의 대규모 생산을 기대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대규모 생산이 지금 이 서부 지역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서부 지역에서 지금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콩, 뭐 대두 이런 것들이 수확량이 적어지다 보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옥수수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협상 가능성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가격 상승을 안 보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실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옥수수 선물 가격이 요 차트 말고요. 옥수수 선물 가격 8월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8월 초가 583달러였는데 지금 한 달 절반 지났죠? 그동안 지금 거의 20%가 올라온 겁니다. 최고가 699달러. 그러니까 583에서 699까지 거의 20%, 19.8%가 그랬거든요.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이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미국에서 수확량이 더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CPI 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쪽 관련주를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연관이 깊은 그런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수수 선물 가격에 대해서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이 이 첫 번째 CPI 상승과 관련한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다고 덕분에 공략주는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시장을 주도했었던 제일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 바로 미래생명자원인데 동물용 특수가공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미 사료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사료 부분 외에 소재를 매입하고 유통하는 식품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매출이 392억 나왔죠. 거의 400억 나온 거거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1분기 200억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90% 넘게 나온 거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 60% 넘게 나온 건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전년 이번에 상반기 392억 나왔고요. 전년도가 667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가 660억인데 상반기에만 거의 400억 나온 거니까는 작년에 3분의 1을 이미 상반기에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쪽 정보를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건강기능식품까지 진출해서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수익을 좀 다각화시키고 있는 거고 반려동물 건강 및 위생 케어 관련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 이 펫케어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수익을 다각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료 관련해서도 매출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펫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주를 본다기보다는 실적이 실제 나오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가격대가 뭐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곡물 관련주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접근하기 좋은 그런 가격대에 있고요. 오늘도 보시면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은 아침부터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바로 사료 관련주입니다. 바로 CPI 내에서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 옥수수 재배가 안 되고 있고 이미 이 옥수수 값은 20%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닥에서 한번 접근해서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7,2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5,800원, 목표 주가는 7,2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이렇게 미래생명자원이었고요.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는 또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과대납부 우량주다. 네. 과대납부 우량주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네. 굵직굵직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대납폭이기도 하고 이제 우량주라고 하면은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저는 네. 오늘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가야 될 내용들이 확실하게 있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하나를 좀 말씀 좀 드려볼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미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들이 나오고 있죠.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이 반도체법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법까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이오법에 이제 서명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요. 미국이 바이오도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인플레 감축법이 뭐 전기차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국에서 생산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바이오도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국가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에서 미국을 위한 어떤 그 바이오법이죠. 이거에 대한 행정 그 서명을 앞두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것을 미국 내에서만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 지금 뭐 반도체법에 이어서 지금 이 어떤 바이오를 위한 그런 법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당장 봤을 때는 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밤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관련 회의를 열고 행정명령을 좀 구체화하되 그런 어떤 좀 그 신규 투자와 지원 이런 것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삼성바이오라든가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것들은 악재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미국이 위탁 생산 우리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을 보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 바이오 생산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이 법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밤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우리가 이쪽으로 좀 매수를 해본다면은 아마 당장적인 수익도 급등적인 수익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오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법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인지 바이오 안에서 과대납품 우량주를 골라보겠습니다. 네. 사실 딱 처음에 그 키워드 듣고 바이오가 선뜻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희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랩지노믹스를 네. 갖고 오셨어요. 차트가 상당히 바닥권에 있고요. 오. 일단 진단 키트에서 또 대장급의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미국 진출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법에 대한 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루아피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좀 투자 운용사거든요. 근데 이 루아피가 랩지노믹스의 최대 주주 지분 900억에 인수했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인 진승현 대표가 보유한 지분 12.7%를 900억 원에 사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평당가가 11,000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가가 6,000원대니까는 상당히 좀 이제 그 프리미엄을 좀 높게 주고 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랩지노믹스가 루아피가 최대주가 되면서 어떤 그 CB라든가 3자 배정을 통해서 900억을 또 추가로 차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돈으로 미국의 클리아를 인수하면서 미국 진단시장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리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탁 분석 기관인데요. 여기를 인수해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내용을 좀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이 이제 곧 서명을 할 거고 오늘 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결국 랩지노믹스가 루아피라는 운용사가 랩지노믹스 인수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미국의 수탁 분석 기관이 클리아를 인수해서 미국을 진출한 거기 때문에 이 바이오법에 대한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지금 인수합병 관련주기도 하고요. 미국 진출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랩지노믹스를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주가가 충분히 좀 내려와 있죠.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 지금 6,900원인데 이 11,000원대의 최대주가 지분을 사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중장기를 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진출을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11월 달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 접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9,000원까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5,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를 두 번째 공략주로 골라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오늘도 재료가 있는 종목을 골라봤는데 네. 그 외 시장에 대한 점검,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점검은 어디서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시장에 대한 거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살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